침체기는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갖게 해준다. Recession makes me to have everything I want.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행복하게 사는 법을 연구 중인 율리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들리죠? 이현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면 이제 한강물온도 체크하는 코로나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동안의 수익분 매도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주식이며 코인이며 대참사가 나고 있고 대출을 과도하게 한 영끌족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걸 보니까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불안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컨설팅하면서 느낀 점을 크게 두 가지로 꼽자면 첫째, 결혼자금, 자녀 양육자금, 주택자금,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내가 몇 달 뒤에 필요한 자금까지도 자산 배분 하나도 없이 단 몇 종목에 몰빵 투자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투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선호하지 않는데 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게 아닌데 평생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 그럼 전업 투자자 하면 되지. 뭐하러 이래요. 근데 전업 투자자분들 계좌 보신 적 없으시죠? 제 고객님 친구분이 코로나 직후에 수익을 잘 내니까 멀쩡하게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엄청 말렸거든요. 근데 뭐 안 들리지. 당장 눈앞에 수익이 보이는데. 근데 그분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계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업 투자자잖아요.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장만 들여다보는 게 일이에요. 근데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8%야. 평균이. 개별 종목은 더한 것도 있죠. 게다가 이분 코인까지 하시거든요. 심지어 자기 퇴직금도 다 갖다 박으신 거예요. 이때 이분 퇴직연금 IRP 계좌로 받으셔서 제가 딴 건 몰라도 그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뭐 당연히 제 말이 안 들리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자산관리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례를 공유드린 이유는 투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장 좋을 때 한두 번 수익 내고 뭐 공모주로 치킨값 벌어보고 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 그리고 유튜브 보면 전업 투자자분들이 막 기술적 분석이다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런 자극적인 영상 많이 올리시잖아요. 이런 썸네일 보면 저도 막 다 때려치고 알려주는 대로 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이 잘 난다? 그럼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실까요? 제가 만약에 마켓 타이밍이며 기술적 분석이다 뭐다 해서 주식만으로 수익 잘 낸다? 그럼 유튜브 안 하고 그냥 주식이나 코인만 냅다 할 것 같은데. 부동산도 안 하지. 왜? 오래 묶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막상 계좌 까보면 바다라니까요. 계좌가 푸르다? 전업 투자자잖아. 그럼 시뻘게 해야 되는데 펄해요, 펄해. 한두 종목 수익 많이 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기만의 투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신 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기본부터 재능 기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극적인 어그로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로 봤기 때문에 등락이 너무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 30년을 돌이켜봤을 때 오르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거의 매일 컵떡볶이 사들고 집에 갔어요. 그때 300원? 뭐 좀 비싼 데는 500원 이랬는데 지금은 컵떡볶이 자체가 안 보여. 떡볶이 1인분에 3,000원, 막 강남에는 4,000원 이래요. 거의 20년 만에 약 600% 이상의 물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실물 가격이 오르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 글쎄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결국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 더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속도를 과거와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침체기와 힘든 시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언제나 힘들기만 한 시기도 또 언제나 좋기만 한 시기도 없더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코인도 언제나 오르기만 하지도 또 반대로 떨어지기만 하지도 않아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좋다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힘들다가 또 좋아질 때도 있는 거고 투자도 오르면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면 또 오르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장인 코스피는 아직도 코로나 전보다 높은 상태인 거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터진 후인 2020년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침팬지도 수익 내는 장이었다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만약 마이너스 보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위기로 인해 양적 완화를 해서 유동자산이 시중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했죠. 그래서 완전 개미장이 됐었고, 그때 급격하게 올랐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오른 주식들을 보면 코로나 전후 재무제표가 주가가 그렇게 오를 만큼 좋은 수치를 나타낸 날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제가 모든 종목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하실 필요도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짜드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느 때처럼 적립 매수 이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힘, 거시경제를 보는 힘을 기르신 분들이라면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설 연휴 동안에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하면서 개인 브랜딩을 하시고 스스로를 연마시키면 좋은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건 다른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은 신테크예요. 우리 같이 지속 가능한, 지킬 수 있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편한 행복한 투자자 되자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율리아 TV.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율리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